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또라이거나 미친놈일 수 있는 거지. 탁송을 받아보시는 차주분들께서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조진다, 피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일하시면서 콜창 보시다 보면은 신차라고 적혀있는 콜들이 좀 눈에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 혹은 눌렀는데 상황실에서 어머 기사님 뭐 신차인데 괜찮으실까요? 이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때 이제 콜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쉽게 그냥 빼버리고 뭐 다른 선택지 중에서 골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신차 탁송은 정말 타는 게 진짜 별로예요. 진짜 좋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신차 탁송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합니다. 하는데 하면서도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도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혹은 탈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피치 못한 상황에선 저도 해요. 하는데 아직까지 신차 탁송에서는 문제가 생긴 적이 다행히도 없습니다. 운이 좋죠. 제가 어떻게 신차 탁송을 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절대 신차 탁송을 권장드리거나 요렇게만 하면은 절대 위험할 거 하나도 없다, 신차 탁송 치트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여기만 가면은 오늘 매출 25, 30은 그냥 가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 영상 보셨던 기억을 잘 해내셔서 부디 안전하게 콜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는 몇 가지 방법 좀 얘기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신차 탁송 권장드리거나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반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 정말 조심하셔야 될 신차 탁송은 시작점이 썬팅집이 아닙니다. 보통 썬팅집에서 시작하는 신차 탁송들은 운행 거리가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요. 거의 단거리나 길어봐야 중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 4만원짜리 콜? 뭐 그 정도? 운행 시간이 짧으면 변수가 생길 확률도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시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면 사실 나만 조심하고 방어 운전 철저히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대리점에서 썬팅집으로 가는 탁송, 요거는 정말 하드코어해요. 정말 무서워. 이거는 썬팅집에서 검수를 정말 칼을 갈고 합니다. 본인이 독박 쓰지 않기 위해서. 썬팅집에서 고객한테 가는 탁송은 사실 탁송을 받아보시는 차주분들께서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조진다, 썬팅집이거나 가져온 탁송기사거나 하나만 걸려봐라 조져버린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썬팅집에서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탁송기사가 딱 가져갔을 때 거의 뭐 국과수 빙의한 듯이 살펴봅니다.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썬팅샵 요런 쪽으로 가는 탁송이 진짜 그 신차 탁송 중에 제일 하드코어다고 생각을 해요. 출발지에 차를 가지러 도착을 하셨다면은 검수가 우선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셨던 방법들처럼 전후 좌우 계기판 이런 5장만 찍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대리점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차를 이동시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조진다, 내가 검수를 하러 온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셋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 흠결이라도 분명히 잡아내고 내가 못 본 흠집은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서 검수를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꼭 직원분은 같이 대동하시고, 혼자 보고 대충 사진 찍어 가세요 라고 하시면은 콜 빼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기다리더라도 직원분을 꼭 옆에 대동을 하시고 같이 살펴보시고, 발견되는 흠집에 대해서는 직원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받아보실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을 받으시고, 보통 우리가 자세히 찍으면 한 14장, 15장 찍죠. 그 이상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뢰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라고 하면 뭐 여기서 담배를 폈니 안 폈니, 뭐 차 안에서 오줌을 넣니 똥을 넣니 막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못 본 실내 내장 플라스틱 트림에 헤어라인 스크래치라도 있으면은 썬팅집에서는 그걸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도 좀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사진들을 웬만하면 구석구석 다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검수가 통과가 됐다, 혹은 문제가 있는 부분 직원들도 다 인지를 했고 뭐 협의가 돼서 출발을 해도 된다. 차가 혹여나 전시장 안에 있다면 전시장 바깥까지는 직원들에게 빼주기를 좀 요청을 하세요. 전시장 협소하고 처음 가본 나보다는 거기서 맨날 차 모델 바뀔 때마다 집어넣고 뺐다 하는 직원분들의 숙련도나 이런 게 훨씬 높을 거예요. 보통 인도를 또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떤 방향으로 빼서 어떤 턱이 좀 낮은지 뭐 이런 것들도 직원분들이 너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굳이 뭐 내 운전 실력을 거기서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장 바깥에서 차를 인계받게 되면은 이때부터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시내 운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내에서는 진짜 방어 운전만 잘 하시고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디 긁기만 안 하시면은 크게 위험할 건 없는데, 어려워지는 게 고속도로 타고 나서부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전적으로 많이 어려운 단계인데,
첫 번째, 양 끝차선 1차선 혹은 뭐 3차선 도로라면 3차선, 4차선 도로라면 4차선. 그러니까 1차선과 끝차선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양쪽 끝차선 끝으로는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가 있을 건데 차선과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간을 두잖아요. 이제 실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그 바깥쪽에 돌멩이들, 자갈, 뭐 각종 쓰레기들, 트럭에서 떨어진 라싱바, 고인목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앞차가 잠깐 뭐 핸드폰을 하다가 혹은 모두의 마부를 하면서 주행을 하다가 그쪽으로 살짝 삐져나가서 쭉 가게 된다. 뒤에 쫓아가던 나한테는 날벼락이 좆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돌방이 꼭 아니더라도 자갈 같은 거 날아가지고 본네트에 스톤칩 같은 거 나거나 이러면은 진짜 좆되는 거예요. 양 끝차선을 타야 될 일이 피치 못하게 생기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거기를 진입을 해서 탈출을 해요. 최대한 빠르게. 두 번째가 내 앞에 아무도 두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일 앞서가거나 어중간하게 붙어가진 않습니다. 전방 300m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달리거나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트럭 뒤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1톤 트럭이 됐건 2.5톤 마이티가 됐건 트레일러가 됐건 트럭이 앞에 있다면 무조건 300m 이상 벌려갑니다. 트럭에서 날아오는 자갈들은 좀 높게 날아올 확률이 높죠. 멀리 날아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도 1년에 뭐 많아봐야 한 3-4건이나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게 선택을 해가면서 콜을 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잘 좀 기억하셔서 그나마 될 확률을 조금 낮추시면서 콜을 완료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또라이거나 미친놈일 수 있는 거지 신차 탁송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신차 탁송을 피한다고 해서 누구도 겁쟁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